네, 이번에는 제주 지역 주요 현안과 관련해서요. 패널 분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김재범 국장님께서 질문 준비하셨죠? 예. 네, 먼저 제주 제2공항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2015년 11월에 성산업을 예정지로 해서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에 지금 7년째 도민사회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새 정부에서는 대선 공약대로 제2공항 조속 추진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네. 당선인께서는 그동안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보여주셨는데요. 네. 이제는 좀 명확한 입장을 내놓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더불어서 그동안 도민의 결정권을 상당히 강조해 오셨는데 네.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실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유보적 입장이라는데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현재 국토교통부가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일정한 계기가 형성이 되게 되면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용역이 가능한지 보완 여부에 대한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고 7월 중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제2공항 문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정의 과정에 도민의 자기결정권, 제주도민의 의견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몇 가지 원칙은 첫 번째는 현재 제주공항 시설은 부족하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결론이고 또 제주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미 이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항 시설을 확충해야 된다는 데는 다 공감한다는 얘기고요. 이러한 원칙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갈등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원칙이 견지되는 가운데 조속히 이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국토교통부가 어떻게 보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선 직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선 7월 취임 이전에 좀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얼마만큼 밀접하게 협의 절차를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속도를 낼 수도 있다.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추가 질문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2공항 문제는 난제 중 난제인 것 같습니다. 도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원했던 도민들의 수건 사업이라고 하는 이 항공인프라 확충이죠. 제2공항이나 신공항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항공인프라를 어떻게 확충할 것이냐가 이제 도민들의 수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소음 피해 걱정이 없는 지역이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24시간 이착륙이 가능한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이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원칙이 입각하자면 지금 성산의 제2공항은 50%의 국내선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국토부의 입장이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4개 마을, 넓게는 9개 마을의 소음 피해 지역이 있어서 이 두 가지 충족에 다 부합하는 곳이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실지 고민입니다. 핵심은 지금 현재 제주공항의 수용 인원이 이제 연간 3천만 명이죠. 국토교통부에서 용역을 해봤더니 4천만 명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0만 명 이상의 새로운 수용을 할 수 있는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꼭 단지 국내선, 국제선으로 명확하게 분리할 경우에는 이 비율을 나누기가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관세와 관련된 또 입국 절차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고 만약에 그건 시설이 확충이 방향이 결정되게 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24시간 운영 체계에 대한 부분은 물론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국제공항 경우에 이제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만은 항공 수요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인근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동남아를 대상으로 한
항공 수요 확충에 또 나서야 될 텐데 시간 편차가 그렇게 크지 않는 상황임을 감안하게 되면 최소한의 시간으로 항공 공역대를 좀 설정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어느 지역에 하든 소음 피해는 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런 소음 피해를 저희 도민들이 최소한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덧붙여서 그 네. 지방선거 막판에 네. 그 김포공항 이전 논란이 네. 불거졌지 않습니까?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회의원 그리고 거기서 그리고 또 국민의힘 소속의 그 이기재 그 서울 양천구청장 당선인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가 계속 불거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크게 불거질 이유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더불어민주당이 중앙당 입장을 통해서 중앙당의 공약이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했고, 그리고 또 저희도지사 당선인이라든가 또 김한규 보궐선거 국회의원 당선인 같은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생각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데 저는 이 일을 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가 김포공항 문제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크게 우려하지는 않으셔도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제2공항은 찬반 도민을 떠나서 도민들이 원하는 것은 정보 공개 그리고 네네. 자기 결정권이 예. 를 요구하는 게 상당히 요구가 많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 수 있습니까? 정보 공개와 관련돼서는 어쨌든 문재인 정부 시절과 이제 그 이전 박근혜 정부 시절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에 결정했던 주요 결정의 사항들은 어떤 보완 절차를 거나 의견 수렴 절차를 더 확대한다거나 이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공개가 안 된 부분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제 결정, 그 후보지 결정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가 있었던 게 저는 사실이라고 보여집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제주도가 그 새로운 또 도정이 출범하게 되고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게 되기 때문에 정보 공개와 관련해서는 최대한 도민들의 알 권리 그리고 자기결정과 강화라는 측면에서 공개할 수 있는 건 다 공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앞서 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네네. 7월 초에 만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자리에서 어떤 뭐 제주도의 어떤 입장, 당선인 입장을 밝히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어떤 만남이 될까요? 이미 그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 얘기할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현안 문제에 대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미 제가 갖고 있는 해법에 대해서는 또 원희룡 장관도 알고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또 접근 방법 자체가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그 결이 다른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조율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나간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